자, 학생들 지금 이번 학기 환경정책 및 법규 강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환경정책 법규는 우리 환경공학과만이 아마 공과대학에서 이런 약간 법과 어떤 그런 사회과학 정책 분야를 가르치는 아마 그런 과목일 거예요. 아마 다른 공대의 과목은 이런 이 법에 대한 것들 가 크게 많지 않을 건데 아마 우리 환경만이 아마 이런 과목이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이 과목에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헌법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하고 인력을 사용하고 또 모든 이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환경과학과 공학적인 지식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생활한다. 이걸 우리 뒤에 가면 이제 헌법에 나오는 환경권이라 그러는데 이거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환경정책 또 법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지속 가능한 뒤에 우리 다시 보겠지만은 우리 후손들도 이곳 지구에서 우리가 누리는 만큼의 풍요로운 자원과 어떤 자연을 누릴 수 있고 맑고 깨끗한 그런 공기, 물 이런 걸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그림 자체가 보면은 우리가 하는 것이 policy, 환경 정책과 법, 그리고 결국은 우리 이 지구 전체를 다루는 하나의 이게 망치가 뭔가 하면은 재판하고 뭐 법적인 거죠. 그리고 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우리가 사회적, 경제적, 환경, 그 물질적 풍요와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잘 보존된 환경,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의 필수 요소인데 여기에 대한 것들을 공부한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지만은 앞으로 내가 매번 이 동영상 강의를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이 파워포인트를 흑백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공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그 학생들이 받는 그 파워포인트를 수강자만 이용하지 수강자가 아닌 이 사용은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어요. 내가 또 이 칼라로 이것을 PDF로 만들어 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저작권법 때문에 그래요. 강의는 이렇게 하지만은 PDF를 만들어 가지고 혹시 칼라로 된 이 그림이 여기저기 뿌려지고 하면은 그 뿌려지는 과정에 저작권이 위반될 수가 있어요. 아마 그걸 학생들이 잘 좀 명심을 해주기 바라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과목에 뒤에 가면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 다루는 분야가 뭐냐? 여기에 있듯이 환경 정책 그리고 환경법 그리고 또 이제 환경행정 다시 말해가 환경행정은 뒤에 나오지만은 실제 우리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환경정책을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환경정책법 환경행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바르냐 우리가 공부하는 환경과학과 기술이 하나의 수단이 돼 가지고 그것이 이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가지고 거기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경 문제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이 환경 협력이 아주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서 다루고 있다. 교과목 개요는 내가 줌에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간략하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정책, 법, 행정, 환경협약, 과학기술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수업 시간에 다른 수질, 대기, 토양, 각종 폐수 처리 이런 걸 다 배웠죠. 그걸 이제 응용하면서 여기에 적용을 하는 거죠. 과학과 기술 분야는 다른 과목에서 배운 걸 여기에서 정책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환경 정책 개요, 역사적 변천 과정, 정책 목표와 방향, 정책 대상과 수단, 원칙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데 앞부분에 환경 정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환경법에 대한 환경법의 역사, 환경법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또 조금 전에 있는 헌법에 들어있는 환경권이란 건 뭐냐, 법적인 원리, 또 우리나라 환경법 체계, 우리나라 환경법 사례 이런 것들, 정책 법을 배우고 난 뒤에는 이제 많으냐, 우리가 환경행정 조직, 우리나라 제일 큰 조직이 환경부지요. 그 아래 또 서울시 같은 데도 보면은 환경행정 조직이 또 따로 더 있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또 쓰레기 관리하는 그런 본부들, 거의 부시장급의 중요한 조직들이 환경 관련, 실제로 이게 지방 조직에 아주 큰 문제가, 큰 그 분야가 뭐냐, 환경 관련 일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행정 뭘 할 거냐, 환경부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뭐냐, 거기에 대한 거. 또 요거 말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환경 행정에서 나오는 게 뭐냐, 환경 문제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준사법적 행정기구와 환경 분쟁 조정 과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A라는 공장에 의해 가지고 B라는 무슨 농사라든지 농장이라든지 또 마을에 피해를 봤다. 거기에 이 판결을 내리려고 그러면은 사법부에서 해야 되죠. 법원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법에 맡기 놓으면은 절차가 오래 걸리고 전문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부에다가 준사법적 권한을 줘가지고 그걸 우리가 뭐라 하면 환경분쟁조정이라 해요. 그래서 환경부 산하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고, 또 서울시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또 따로 있어요. 작은 규모에 대한 것들, 우리 층간소음 문제 이런 게 다 이제 문제가 되면은 분쟁조정,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 환경행정의 일부. 사법부가 해야 하는 거지만은 이것을 사법부로 가기 전에 행정부에서 준사법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환경 말고도 몇 가지 있어요. 의료 분쟁 이런 것들도 먼저 그런 것들이 사법부에서 할 것들을 행정부에다가 먼저 하는, 그것도 우리 여기서 다루고. 이걸 하면은 거의 한 학기에 한 반쯤 돼요. 여기까지 하고는 중간고사를 보고, 그 뒤에는 뭐냐, 후반부에 자연환경, 우리 자연생태계 문제죠. 그 다음에 이 물환경, 물에 대한 거, 물도 이제 이게 하천, 호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시는 상수도, 하수도 따로, 또 토양, 지하수, 토양하고 지하수 관련되는 정책들, 또 기후 대기 정책, 온실가스를 줄이고 미세먼지를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한 거, 그리고 쓰레기, 폐기물 문제, 또 우리 생활환경, 소음 문제 있잖아요. 악취 문제, 실내 공기 문제, 이 생활환경이 점점 커져가고 있죠. 또 그 다음에 또 환경보건 문제, 주로 이 환경보건은 저런 것들이죠. 환경성 질환 문제, 환경성 질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해요. 그리고 또 환경보건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물론 병이 걸려가지고 치료하고 하는 거는 의사들이, 의학에서, 또 우리나라 같은 보건복지부에서 다뤄야 되지만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거, 병에 안 걸리게 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환경에서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환경경제 분야. 여기 환경경제는 뒤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은, 자원순환 문제라든지 실제로 여기에 관련되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환경 산업을 어떻게 일으킬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환경부에 가면 환경경제과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하는 내용들. 그래서 각 분야별 환경정책 사례와 실무에 대한 것들 여기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제적인 문제, 유엔과 환경, 유엔이 언제부터 어떤 정책을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국제환경회의와 협약, 지속가능 발전과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경제, 과거의 경제는 물질적 풍요에 초점을 뒀지만은 그것이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의 다는 아니다. 환경을 고려한 그러한 경제, 그게 바로 녹색 경제인데 이런 것들을 파워포인트로 정리해서 강의를 한다. 우리나라의 이 과목에 미안해요. 이 과목의 목적은 우리나라하고 또 선진 산업국, 뭐 후진국의 정책 그런 건 알 필요도 없죠, 사실은. 우리가 또 주로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또 일본의 정책들을 따라오고 또 비슷하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및 선진 산업국의 환경 정책 역사, 접근 방법, 대상, 목표, 수단, 원칙 등을 이제 이해하는 게 이 과목의 첫 번째 목표예요. 목표고,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첫 번째는 정책에 대한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과 환경 보전 의무. 그래서 우리가 권리와 의무와 같이 있죠,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환경법의 특징과 법적 원리, 우리나라 환경법 체계, 환경법 사례 앞에 소개했죠. 이거를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이 이 과목의 목표다. 또 목표가 뭐냐면은 바로 행정이죠. 환경행정 조직, 행정사항, 피해 보상을 위한 준사법적 행정기구, 환경분쟁 조정 과정 등을 이해한다. 그리고 이제 각 분야별로 자연 생태계 문제, 물, 상하수도, 토양, 지하수, 기후, 대기, 폐기물, 생활환경, 환경보건, 환경경제, 그러한 정책의 사례들, 실제로 이제 실무들을 이해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환경 문제와 유엔의 역할, 국제환경협약 등을 이제 다 한다. 전체적으로 이 평가는 말이에요. 중간고사 45%, 기말고사 45%, 숙제를 한 10% 정도, 나머지 그런 숙제. 출석의 경우는 학생들이 제대로 체크 안 하고 한 거는 어떤 퍼센트가 아니고 그것이 전체의 100점에서 까나가는 거죠. 제대로 출석을 하지 않고 또 뭐 시험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그게 다 그런 그 문제예요. 과거에는 수업 태도 뭐 이런 것도 들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온라인 때문에 별로 안 되고, 그리고 교재 환경정책 법규 원론이라는 내가 쓴 책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주 교재인데 학생들이 아마 이 교재를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뭐 구하기 싫은 사람은 학생들은 빨리 도서관에 가서 이걸 신청한다든지, 도서관에 만약에 없으면은 주변에 요즘은 그 공공도서관 같은 데서도 이거를 신청을 하면 만약에 없으면은 그걸 자기들이 사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아마 갖고 있는 것이 꼭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 여러 가지 하드컵하고 그걸 하기 때문에 책값이 좀 비싼데 그래도 이 책을 그래서 내가 이제 저걸 했어요. 출판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40%로 할인을 해가지고 저자 뭐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했는데 25,000원에 우리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학생들이 이걸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과거에는 숙제를 동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리포트 같은 걸 내고 했는데 이 지금 온라인 강의에서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 환경정책법규는 온라인 강의로는 하기가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이걸 잘 듣고 또 책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읽고 하면은, 그리고 이 책이 사실은
내가 이 과목을 이 학과에서 처음부터 가르치면서 그 내용들을 다 정리해 가지고 만드는, 실제로 이 과목을 우리 과에서 이 과목을 내가 가르치면서 이런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런 책도 없어요. 지금까지 책이 거의 일부 환경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만드는 책이 있는데 내용도 시원찮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엄청나게 오래 걸린 강의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했으니까 읽어보는데, 내가 왜 이걸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 강의에 다 못해요. 하다 보면 빠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강의에 없는 내용을 이걸로 가지고 다 보충을 하는데, 그 빠져있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숙제로 시험을 내려고 그래요.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을 볼 때 거기에 이 숙제 퀴즈가 있어요. 그 숙제 퀴즈에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것들을 숙제 퀴즈로 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저걸 해요. 유튜브 시청을 학생들이 동영상 이 보충 강의를 듣는데, 그 보충 강의를 여기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일부 듣는데, 그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보충 강의로 듣고 숙제 강의로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도 같이 여기에 10%에 포함이 돼요. 이것도 다 수업 강의 이외에 되니까. 그리고 여기 방금 교재는 이거 하고 또 강의 노트 파워포인트, 내가 이 매번 강의 때마다 이것을 PDF로 줄 테니까 학생들만 프린트해서 보도록 해요. 잘못하면 저작권 위반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참고 문헌은 강의 계획서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보도록 해요. 주별 강의 내용을 보면은 말이에요. 여기서 개략적으로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여기 들어있는 것들은 강의 들으면서 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강의 개요, 또 무슨 환경 정책이란 게 뭐냐, 환경법이라는 건 뭐냐, 환경 정책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대상은 또 뭐냐, 이런 내용들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법은 무엇이고 정책은 무엇이고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부터 뭐냐, 정책에 대한 것들, 환경 정책에 관련해 가지고 한 3주를 하죠. 둘째 주부터 셋째 주, 넷째 주까지가 환경 정책에 대한 거예요. 역사, 또 국내 국외의 주요 사건과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그런 내용들, 정책의 목표와 수단, 규제적 수단, 경제적 수단, 호소적 수단, 개입적 수단인데, 규제적은 뭔가 하면은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런 가장 강력한 그런 수단이죠. 이것을 규제적 수단을 어기면은 형사처벌도 가고 하는 그런 것. 경제적 수단은 뭔가 하면은 돈으로 가지고 인센티브, 대기 오염을 만약에 얼마 이상 줄이면은 인센티브를 주고, 줄이지 않으면은 불과금을 하는, 돈으로 가지고 하는. 호소적 수단은 상당히 약한 그건데,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 홍보하고 온실가스를 줄입시다, 이런 식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하는 그런. 개입적 수단은 직접 정부가 나가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환경정책에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규제적 수단을 택하고 어떨 때는 경제적 수단을 택하느냐, 그런 기준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정책의 기초이론 중에서 환경정책 원칙에 대한 국내 원칙, 사전 예방의 원칙, 현상 유지의 원칙, 오염자 부담 원칙, 협동의 원칙, 지속가능, 복잡한 여러 가지 이 원칙들이 있어요. 또 국제적인 원칙, 자기 나라하고 다른 나라에 관한 관계되는 것들, 그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영토 관리 책임의 원칙, 이런 것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 나라, 이게 UN 헌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나라 영토를 타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 영토 관리 책임의 원칙이죠. 실제로 지금 뭔가 하면 중국에 미세먼지가 날아오고 이런 것들은
영토 관리 책임의 원칙을 다하지 못하고 몽골에서 황사 날아오고 이런 거 다 영토 관리 이게 유엔 헌장에 나와 있어요. 그 뒤에 이제 그런 것들 보고 동등 이용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은 강 같은 거 있으면은 우리가 그 만약에 라인강 하나의 예를 들면은 유럽의 라인강 7개 나라가 흘러가요.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뭐 이래 가지고 쭉 가는데 그 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에 대한 그 이용할 거는 그 7개 나라가 같이 다 동등하게 어느 나라가 많이 지나가고 어느 나라가 짧게 지나간다 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동등 이용의 원칙 그것도 뒤에 가서 우리 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원칙에 대한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에 대한 것들 환경법의 역사, 환경권, 기본 원리, 뭐 법률적 역할 이런 거 뒤에 가서 우리 다시 세계적인 어떤 추세까지 그 다음에 환경법 체계 우리나라 환경법 체계 주요 내용 또 외국의 환경법 간략하게 미국의 환경법 뭐 이런 것들 영국은 어떠냐 일본은 어떠냐 그런 거 우리나라의 제일 또 기본되는 이걸 우리나라의 환경헌법이라 그래요.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한 일반적인 기본적이고 요게 이제 법에 대한 한 2주 보고 행정에 대해서 1주 우리나라 환경행정 조직 또 뭐 환경규제제도 환경 분쟁 조정 뭐 이런 보전 사업 이런 것들을 한 1주 하고 요까지 하고 중간고사를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분야별로 자연환경 그 다음에 뭐 수환경 상하수도 토양 기후대기 환경보건 생활환경 폐기물 환경경제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정책들이에요. 정책들 뭐 하나의 생태계 같으면 통합생태 네트워크 정책 뭐 자연보호지역 생물자원보전 또 수질오염 총량제 물이용 부담금 아마 이거 가끔 신문에도 나오고 하죠. 들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상하수도 같은 우리 수도 하수도 상수도 우리 또 먹는 샘물도 우리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환경부의 정책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그 다음에 뭐 대기 기후대기는 온실가스 줄이고 또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대기 환경 보전 황사 뭐 이런 그 다음에 여기 가면 환경성 질환 예방 실내 공기 악취 소음 진동 화학물질 사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 관리 그 다음에 환경기술 및 산업 육성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유엔의 국제 환경 문제 이게 한 주 정도로 우리가 할 거예요. 환경 문제의 국제와 유엔의 역할 국제 환경 협약 관련되는 것들이 뭐냐면 지구 온난화 오존층 사막화 생물 다양성 별 여러 가지 이제 환경 협약이 있어요. 여기 아마 환경 한 주까지 조금 모자라고 조금 더 요걸 좀 당기고 한 주 반 정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기말고사를 보는데 이번 학기에 이게 좀 오프라인으로 강의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고 이렇게 온라인을 하게 돼 가지고 중간에 기말고사 그 다음에 또 중간고사 보기 전에 줌으로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줌으로 한번 질문도 받고 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 개요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